안녕하세요,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2015 미술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과서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미술과 교육과정인데요. 먼저 미술과 교육과정의 구성은 먼저 미술과 교과의 성격, 그리고 그 교과의 목표, 그리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내용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된 내용들은 교과서를 보면 이러한 해설서의 내용이, 교육과정의 내용이,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집필지들은 이런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현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미술 교과서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미술 교과서의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학습자에게 어느 정도 친화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좋은 방법, 추천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 나와 있는 이런 영역, 핵심 개념,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등을 좀 교육과정의 용어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영역명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역명이 미적 체험, 그리고 표현, 그리고 감상,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겠죠. 그 세 개의 영역별로 각각 학습 요소, 성취 기술 해설,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교수 학습 방향, 그리고 평가의 방향, 기본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고 있는 교수 학습 방향이랄지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적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에서 보면요, 일단 미술과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3, 4가 한 문구이고요. 5, 6이 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미술 교과가 없고 즐거운 생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즐거운 생활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3, 4학년이 한 문구이고, 그 다음에 5, 6학년이 한 문구로 교육과정에서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이 한 문구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는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미술 1, 미술 2,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중이수제를 하면서 어떤 학기에는 미술과 수업을 많이 듣고요. 또 어떤 시기에는 아예 수업을 듣지 않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좀씩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009 개정교육과정 학년별로 해야 하는 단위수들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별로 좀 다르게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집중이수제가 생겨나면서 좀 안정감을 해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미술 교육의 어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내용에 좀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학교별로 좀씩 다른 방식으로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 미술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중학교 1, 2, 3학년의 공통교육과정, 여기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능교과죠. 체육은 빼고요. 예술교과를 10단위 이상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는데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으로 미술이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미술 창작과 미술 감상과 비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은 꼭 학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꼭 학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학교의 성격에 따라서 일반 선택 미술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진로 선택 미술 창작, 그리고 미술 감상과 비평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미술 창작은 주로 이제 작가가 되려고 하거나 또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미술 감상과 비평은 뭐 학예사나 큐레이터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미술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는 공통교육과정 그리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중학교 3년 동안이 공통교육과정에 속하고요.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속하는데 일반 선택으로 교양미술을 가르칠 수도 있고 진로 선택으로 미술 창작 혹은 미술 감상 및 비평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예술교과, 음악과 미술교과 둘 중에 두 개를 합쳐서 총 10단위를 들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고요. 단위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위라는 것은 한 학기에 한 주에 몇 시간 배우는가. 그래서 1학기 동안 일주일에 1시간 배웠다. 그러면 1단위예요. 또 1학기 때 일주일에 2시간씩 배웠다. 그러면 2단위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미술을 2시간씩 일주일에 2시간씩 배웠다. 그러면 2단위를 이수한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이수했다. 그러면은 1단위를 이수한 거고요. 그래 3단위를 이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예술교과 7단위가 남아있겠죠. 그러면은 미술을 더 배우던가 아니면 음악을 더 배우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공통교육과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공통교육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끝나는 그런 미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성격이 나오죠. 미술과의 성격을 읽어보면요. 미술은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술 문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첫 번째 문단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느낌과 생각, 시각적 표현, 소통, 이해, 삶의 질 향상, 과거와 현재의 이해, 문화의 창조와 발전의 공헌, 이런 말들이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그리고 미술교과에서는 총 5개를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면 그 핵심 역량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그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그 각 교과별로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다는 건데요. 역량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식정보 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 중에 어떤 것들을 중요한지 취사 선택하고 일단 검색할 수 있어야겠죠. 지식을 검색하고 그래서 검색된 지식들을 엄청 많겠죠. 양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고르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면서 의미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의 뜻인데요. 미술과에서는 핵심 역량으로 삼는 게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능력,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주도적 미술 학습 능력 등을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에는 미술과 교육과정이 표현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체험이나 감상이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과의 교육 목표는 교양인으로서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지 미술 실기를 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술을 실기를 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표현이 과도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또 대중들에게도 표현 교육하는 게 영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체험 영역과 감상 영역이 표현 영역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리고 표현 영역을 가르칠 때도 이 교양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예술을 창의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짧은 문장이 쉽게 쓴 문장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또 이게 짝을 맞춰서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그냥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각과 인식은 좀 거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어떤 철학적 전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뭐 쉽게 말하면 느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가치를 판단하면서 삶 속에서 미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가치 판단. 그래서 인식, 표현, 판단. 이 세 가지가 지금 목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적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목표를 세분화해서 4개로 적고 있는데요.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두 번째로 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세 번째로 미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을 생활화하며 미술의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이 4가지를 좀 다른 방식으로 적고 있어요. 좀 더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 맞춰서 적고 있는 거죠. 중학교도 지금 이 위에 있는 4가지를 또 중학교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점점 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이해하고 있는지 1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래서 일단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 그러면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자연물과 인공물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또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주로 인공물, 조형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적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연미와 조형미였어요. 자연미와 조형미가 있었고 지금 그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연미와 조형미를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조형미를 통해 시각적인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등학교에서는 자신과 주변 대상에서 미적 특징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미술을 생활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생활과 관련시키는 거죠. 특징을 발견하는 거고, 발견, 소통, 그 다음에 관련, 이런 게 지금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신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해, 그 다음에 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을 활용, 그리고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하고 비교해 보면 위에는 초등학교에서는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이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소통한다고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는 소통 방식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미술과 생활을 관련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에서 미술과 생활의 어떤 연관성을 짝짓는 역할을 했다면 중학교에서는 그 짝짓는 것이 직업으로까지 상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목표를 보면 이 4개, 원래 진술됐던 이 4개가 다른 방식으로 계속 변주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식으로 구현되는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번은 주로 표현 능력, 표현 영역에 관련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는 주로 표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 융합적으로 사고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게 목표로 제시되어 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른다. 제작, 탐색과 제작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과정을 계획하고 계획, 점검, 효과적으로 작품 제작. 그래서 작품 제작하는 능력이 아까는 그냥 제작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좀 더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좀 더 이 세분화돼서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에 관련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미술 작품의 특징과 먼저 미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건 주로 비평에 관련된 거죠. 그다음 미술을 생활화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것은 주로 감상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상은 미술사하고 미술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초등학교에서는 미술 작품의 특징과 배경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주로 이게 미술사에 관련된 진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 활동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들을 기른다. 이게 감상이나 비평에 관련된. 비평도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 초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술의 변청 과정과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로 이제 변청 과정과 맥락을 이해한다는 말이 주로 미술사에 관련된 지금 언급이고요. 또 교과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미술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거는 주로 이게 미술 꼭 감상에 관련된 것들은 아니고 주로 이 전체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내용을 중학교에서 적고 있네요. 자기 주도적이다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자발적이라는 말,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는 제가 영역을 말했죠. 체험, 그리고 체험, 표현, 감상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체험에는 지각, 소통, 연결, 표현에는 발상과 제작, 그리고 감상에는 이해와 비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3, 4학년이 내용 요소를 한 문구로 잡고 있고요. 5, 6학년이 내용 요소를 또 한 문구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뭔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상승하면서 되는 것을 적기 위해서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표현, 감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험은 뭔가 지각하는 것, 그래서 감각을 통한 인식은 자신과 환경, 세계와의 관계를 깨닫는 바탕이 된다. 그래서 감각을 통하지 않고 세상을 만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감각이라는 것이 무한히 중요한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느끼는 것, 그리고 환경을 느끼는 것, 또 세계를 느끼는 것, 그래서 그 깨닫는 바탕이 되는 것, 그래서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도 이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연 환경이랄지 아니면 도시 환경이랄지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또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류의 문명과의 그런 관계들을 염두에 두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통은 그래서 이미지는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도구로서 시각문화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미지, 시각문화.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시각문화가 강조됐어요. 그전에는 미적 체험에서 자연미와 조형미만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미라는 것은 자연 환경이고요. 조형미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예술 장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술 장르, 특히나 이제 조형예술로서 어떤 회화나 디자인이나 건축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는 거였는데요. 시각문화 환경은 훨씬 조형미가 중요해지고 자연미보다 조형미가 중요해지고 또 조형미에서도 순수 예술 장르에서의 조형미보다는 우리의 문화적 환경, 우리의 시각문화 환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로 광고, 디자인, 또 이런저런 매체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들, 또 우리가 어떤 쇼핑몰 혹은 이렇게 쇼핑센터 같은 데 방문했을 때 상품이 진열되는 방식, 상품을 광고하는 방식,
또 그 광고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이브하게 상품을 사람들에게 알린다라기보다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보다 더 자극적으로 알려서 각인시킬까 하는 그런 어떤 은밀한 시도들이 있고, 그런 엄청난 시도들 속에서 한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야 한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 건가, 혹은 최소한 어떤 은밀한 시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건가, 그래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해졌어요. 미술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철학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중요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기만적 광고 혹은 기만적인 어떤 미디어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주체가 자기를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아주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영역에서는 그 시각 문화의 소통, 시각 문화의 비평, 혹은 시각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기 주체를 상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것들을 비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아주 중요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더 미적 체험 영역에서 시각 문화 교육은 계속 중요한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결도 마찬가지죠. 미술은 타 학습 영역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고 삶의 문제 해결에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미술과 다양한 분야, 또 미술과 관련된 직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는 자신과 환경, 이미지와 시각 문화, 그리고 미술과 다양한 분야, 미술 관련 직업 등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에서는 이제 발상과 제작으로 나뉘고요. 그 발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제와 의도예요. 주제와 의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주제가 없는 예술, 그게 지금 우리 예술의 문제점이고, 또 우리 예술 교육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주제에서 소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라는 말을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주제로서 주제가 아니고 표현에 어떤 충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글쓰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시키지만 왜 글쓰기 교육이 잘 안 됩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쓰기 교육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자기 어떤 괴로운 지점, 어떤 해결하고 싶은 지점을 글 쓰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또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많이 읽게 함으로써 그 문제의 해결에 점점 다가서는 그런 충만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글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글을 과제이기 때문에, 혹은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글쓰기의 의도 혹은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글쓰기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뭔가를 표현한다면 나의 이 고통을 표현을 통해서 더 섬세하고 자세히 보고, 또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공감함으로써 이 세상에 이게 문제시 되고, 또 문제가 된 만큼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없이 그냥 미술 시간에 재밌으니까 시키니까, 재밌으니까 정도만 해도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시키니까, 평가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가장 비예술적인 방식으로 예술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의도가 항상 중요한데, 우리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의도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지금 그런 지점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 상상, 구상하는 것은 표현의 토대가 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도 보면 조금 제가 봤을 땐 부족해 보여요. 그냥 발상이라는 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보다 더 기성세대가 혹은 교사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좀 기발하게 정성 들여서 표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표현의 의도라는 게 보다 더 저는 어떤 힘이나 영혼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늘 이런 발상이라는 말보다는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작에서는 표현 과정, 그리고 조형 요소와 원리, 그 다음에 표현 매체, 이렇게 지금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4가지가 적혀 있죠. 표현 과정, 그리고
요소와 원리, 그리고 매체, 이렇게 지금 4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과정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정에 짝을 짓는 반대말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짝져진 말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지점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책의 교과서에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 요소는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고 있지만, 조형 요소와 원리가 여러분들 그 교과서를 보면 또 쉽지가 않아요. 조형 요소라는 것은 점, 선, 면, 색, 형, 그런 것들이 조형 요소고요. 그 다음에 조형 원리는 균형, 비례, 리듬, 반복, 이런 것들이 주로 조형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미술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표현 매체가 주로 많은 재료들. 전에는 재료와 연구를 강조했거든요. 이전의 교육과정들에서는 재료와 연구를 늘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재료와 연구가 아니라 매체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미술과 관련돼서 생각했던 어떤 재료들, 또 장르들은 지금 거의 해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ACC나 비엔날레만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늘 생각했던 예술의 영역들이 대부분 해체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주 있긴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점점 더 그런 장르 중심의 교과서 구성이, 장르 중심의 미술 교육이 좀 많이 힘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들도 보면 어떤 교과서는 좀 더 진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떤 교과서는 좀 보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진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보면 이런 지금 흐름의 변화가, 우리가 배웠던 미술과는 많이 다른 것들을 지금 미술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구나, 또 교과서에서 구성하고 있구나, 또 우리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으로, 또 매체 중심으로 많이 변환된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보수적으로 구성된 것들은 이제 과거의 미술과 교육과정 내용들의 향기들이 쭉 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 중심으로 혹은 장르 중심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것들이 지금 우리 교과서로 보면 좀 믹싱되어 있는 그런 측면, 시마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좀 믹싱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좀 보수적인 교과서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교과서들은 주로 영어,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 혹은 교육계에서 교육계 미술과 내에서 일괄적으로 합의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용어들을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진보적인 교과서들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강조해요. 그래서 주로 활동 위주로,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좀 더 캐주얼하게 바꿔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은 말로 막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배경에 있는 어떤 이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합의된 용어들, 또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을 이해하면서 그걸 보면 지금 이게 이런 방식으로 변환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냥 막상 그것부터 보면 그냥 얘들이 모여서 노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걸 적어놨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